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의 비타씨입니다. 최근에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지인이 아파트 매물을 알아보다가 저한테 궁금한 것이 있다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세안고 2억, 갭투자 2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을 이제 막 접근하신 분들의 불인이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가는지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갭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갭투자의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주의사항들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뿅! 갭투자란 무엇일까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을 갭투자라 하는 거 아니었어?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매매가 빼기 전세가 그 차액이 적은 집들을 씨 뿌리듯이 투자하는 방법을 갭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선 갭투자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요. 기사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싹쓸이, 투기꾼, 악성 임대인, 사기 이런 수식어가 달라붙는 갭투자인데요. 현재는 갭이 작던 크던 그냥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갭투자라고 부릅니다. 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안고 2억은 말 그대로 전세를 안고 매매가 2억이란 뜻이고요. 갭투자 2천은 매매가 빼기 전세가, 차액이 2천이란 뜻입니다. 내 현금이 2천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세가는 1억 8천이 되는 건데요. 이런 갭투자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뿅! 첫 번째, 전세 안고 갭투자입니다.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을 차액만 지급하면 취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즉, 2억의 매물에 1억 8천의 전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차액 2천만 원만 있으면 2억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네이버 매물을 보면 세 안고, 전세 끼고, 전세 안고, 갭투자 몇천 등 이런 정보로 매물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모두 전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로 매매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뿅! 두 번째, 전세에 맞춰 갭투자. 만약에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물건을 찾기 힘들다. 전세를 맞춰 갭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방법은 공실인 물건, 즉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을 찾아서 매매 계약을 진행한 다음에 전세입자를 구해서 그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전세 안고 갭투자와 전세에 맞춰 갭투자는 거래 절차만 다른 것뿐이지 사실상 속성은 똑같죠. 제가 예전에 시드머니가 부족할 때요. 경매 투자로 빌라를 여러 채를 받아서 전세를 잘 맞춰가지고 소액 또는 무피 투자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무피 투자는 바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해서 제 투자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채를 씨 뿌려놓고 저는 갭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들이 수십억의 자산으로 변해 있습니다. 갭 투자는요. 작은 시드머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자본소득을 늘리는 유용한 투자법인데요. 이는 규제가 심하지 않았고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현재는 어떨까요? 주의사항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뿅! 역전세, 전세 부재. 소액 투자로 자본소득을 늘릴 수는 있지만 단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집값이 올라야 하고요. 최대한의 절세 효과로 인해서 세후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역전세와 전세 부재인데요. 전세가 1억 8천이 어떠한 이유로 1억 5천으로 시세가 떨어졌다면 이를 역전세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시세 1억 5천에 계약할 수밖에 없고 내 돈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이전 세입자 보증금 1억 8천을 맞춰서 내보내야 합니다. 전세 수요가 뚝 끊겨서 전세 부재 시 1억 8천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 중에 소액으로 갭투자 30채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전세를 맞춰 매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전세가 맞춰지지 않아서 즉 전세 부재로 인해서 매수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이거나 매매가 하락으로 급매로 던지면서 보증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이런 상황들로 고통을 받으시는 물건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이처럼 전세 갭 투자는요. 이자 없는 대출이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입지, 수요와 공급, 나의 가용자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신중히 접근하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뿅! 명의가 부족해. 대한민국은 집 2채 이상이 있으면 다주택자라고 부릅니다.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지 뭔 2채야. 어쩔 수 없이 2채가 됐어? 에이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을 지키면 비과세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2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등 다양한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명의가 참 중요하다는 뜻이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인 명의는 고결하게 가져가시고 법인으로 여러 채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617710으로 인해서 법인의 다주택에 대한 규제도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게 됐습니다. 뿅! 임차인 이왕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과 전세 안고 물건의 가격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전세 안고 갭 투자 혹은 전세 맞춰 갭 투자의 방법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과 전세 안고 물건의 최대 1억 이상 매매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이 플러스 2년을 연장할 권리가 생기면서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고요. 상승한 전세 시세로 새로운 임차인으로 세팅도 불가능해지면서 가격이 눌리게 되는 것이죠. 팔아야 하는 매도자 입장이라고 하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세대로 파시면 되고요. 전세를 안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눌린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야 하는 매수자 입장이라고 하면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은 시세대로 사야 되고 즉시 입주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갭 투자 물건을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요상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요.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이 3자 모두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규제로 갭 투자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 1주택자분들의 갈아타기를 갭 투자를 활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나의 관심 지역과 가용자금 그리고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똑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갭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거주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